안녕하세요. 베라미 타로의 베라미입니다. 너무 민망해요. 안녕하세요. 베라미 타로의 제가 타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중학생 때 이제 우리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카드캡터 체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. 처음에 이제 오컬트 고등학생 때 이제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서 틈틈이 타로에 대해서 타로 그리고 사주 뭐 점성학 등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되게 쉽게 생각했어요. 쉽게 학교 근처에 있던 이제 롯데시네마 영화관에 한 평 정도를 빌려갖고 딱 이제 의자 그리고 책상 그리고 천, 왜 타로 스프레드 천 있잖아요. 그 천을 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.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상담하고 강의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. 사주랑 타로 중 어떤 걸 봐야 되냐, 우리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. 둘은 사실 약간 용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밥수저랑 주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주걱으로 우리가 밥 먹으려면 좀 힘들잖아요. 마찬가지로 수저로 밥을 퍼갖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담아주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.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시점이라는 태어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점이거든요. 일평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, 또 나에게 어떤 재능을 내가 갖고 타고났는지, 또 그리고 내가 일평생 동안 어떤 운의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갈지, 인생 전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근데 약간 단점이 있다 그러면, 우리 왜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.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, 또는 사업장 자리가, 이런 세세한 질문들에는 대답을 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생시점을 보완해주는 점술로 하나가 있는 게 단시점이에요.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타로가 있어요. 이 타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사주와는 다르게 세세한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마음,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타로를 소개할 때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카드다. 단점도 있긴 있어요. 뭐냐면 사주처럼 일생 전반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, 그래서 이제 인생 기획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뭐 질문에 제한이 없으니까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의 고민이 조금 세세한 부분이라면 타로나 이런 단시점 종류를 보시는 게 좋고요. 내 인생의 전반을 좀 살피고 싶으시다, 또는 뭐 인생 설계 좀 해보고 싶으시다,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년 운세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사주가 좀 더 보기 편합니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타로의 적중률, 난감한 질문. 점술이라는 건 특히나 이제 생시점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어떤 학문적인 체계가 있어요. 타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 환경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상담을 받으시려는 내담자와 상담을 해주는 이제 상담자가 잘 맞아야 돼요.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,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틀린 점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운을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. 마찬가지로 점괘 또한 그 당일에 그 시간에 상담을 하시는 분의 운 또한 크게 작용을 합니다. 어제는 이제 점괘가 정말 잘 맞았는데 오늘은 약간 틀릴 수도 있고,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. 이런 이제 운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우리가 좀 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뭐 아마 적중률이 크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전 항상 공부하고 있거든요. 운을 바꿀 수 있냐? 일단 대답부터 해드리자 그러면 가능합니다. 운이란 게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뭐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큰 틀의 운, 아까 왜 우리 사주 얘기했잖아요. 이런 운들은 바꾸기 조금 힘들어요. 하지만 세세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운들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자 그러면 내가 태어날 때 이제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
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고 이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. 하지만 직업을 구하는 거,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잖아요. 이런 것들은 우리 선택의 몫입니다. 선택의 몫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로를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. 진단을 내리고 이제 처방을 우리가 해줘야죠.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약을 처방해 주던 주사를 놔주던 점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가 점을 본 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꿀 수 있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. 산을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. 그러나 편한 길이 있고 불편한 길이 있어요. 저희는 점수를 통해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, 이런 신념으로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. 번화가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다 술집들이었거든요. 근데 뭐 술 드신 분이 오신 건 아닌데 이제 남성분이 오셔갖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다가 제 뒤에 책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책장에 보통 연구할 때 쓰던 책들이 제가 이제 성경도 자주 읽는 편이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경전들을 많이 읽는 편인데 왜 성경이 여기에 꽂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 타로가 이제 유럽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 또는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.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불쾌하셨나 봐요. 저한테 한 30분 정도 훈계를 하시다 가신 분이 있었어요. 그때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, 비슷한 일로는 이제 저를 슬리퍼로 때린 사탄이 여기 있었고, 그러니까 이게 흔하게 있는 얘기예요. 그 뭐냐면 홍대 쪽이나 이런 쪽 가면 타로샵들이 쫙 이렇게 잔뜩 있잖아요. 첫 번째 가게 갔다가 또 두 번째 가게 갔다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. 점괘가 똑같이 나오면 다행이에요. 하지만 이제 여기서 봤던 거랑 저기서 봤던 거랑 다른 경우, 일단은 우리가 타로 같은 단시점에는 어떤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. 첫 번째로 본 점괘를 신뢰할 것,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본 점괘부터는 무효다,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. 그런데 점을 두 번 보러 갔다 그러면 첫 번째 본 점괘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또는 내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번째 본 점괘가 만약 내 상황과 더 잘 맞다, 그런 경우는 두 번째 본 점괘를 신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이제 첫 번째 점괘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. 타로 상담을 하다 보면 미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도 약간씩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 과거를 얘기하는 이유는 내 상황과 얼마나 맞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. 연애운을 물어봤어요. 근데 지금까지 연애를 잘 하셨네요. 얼마 전에 헤어지셨죠? 라고 말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뭐 연애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점괘는 처음부터 틀린 점괘니까요. 내 상황과 더 잘 맞는 점술가의 점괘가 맞는 점괘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 입에 이제 뭐 추천할 만한 무속인이세요. 무속인이신데 무극법사님이라고 했습니다. 진짜 현란한 말재주로 이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재주와, 무서우세요. 약간 이렇게 막 항상 이제 문신 개과천선 하셔갖고 지금 점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굉장히 잘 보세요, 정말로. 그래서 그분한테 상담 받으러 가시면 꽤나 점을 친다는 게 이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. 과연 제대로 모르면서 점을 쳐도 괜찮을까? 또 되게 죄를 짓는 일이란 걸 그분이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. 볼만한 몇 안 되는 인물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랑 여러 가지 문화센터라든지 뭐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강사 일을 하고 있고요. 미리 상담 예약해 주시면, 또 강의를 들으시고 싶으시다 그래도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가지 소신이 있다 그러면 진단만 내리는, 기분 나쁘거든요. 그거 정말. 너 여자친구 없어? 이렇게만 말하면, 그런 상담가는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. 어떻게 해야 내가 이성한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잖아요. 최대한 노력할 수 있고요.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앞으로 연락을 주신다거나 때때로 조금씩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. 베람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민망해요.